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애플워치의 5G 혁신. 이것을 토대로 TQ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TQ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미국 주식이 특히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1배죠. 그리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고요. 등하면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조급해지죠. 그런데요, 만약 나스닥100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매일의 주가 차트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기술 뉴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전해졌죠. 애플워치 울트라 3가 미국 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이요. 이 소식이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나스닥백과 TQ의 장기 우상향이라는 태풍을 만드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다 함께 파헤쳐보시죠. 사건의 발단입니다. 애플워치 때문에 5G 통신망을 바꾼다? 이런 내용인데 애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요. 이때 최고점 2024년 12월 23일 최고점 259달러를 찍고 ABC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양봉이 뜨죠. 직전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양봉 저점이세요.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죠. 이렇게 우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이 전고점이 목표가 최고점이죠. 최고점이 목표가 될 거고 최고점도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될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RSI 봤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만약에 애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애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새로 나올 애플워치 울트라 3는 5G 레드캡이라는 저전력 초저지연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 레드캡 기술이요. 오직 100% 5G망에서만 5G 단독 모드에서만 구현된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같은 대부분의 글로벌 통신사들은 기존 LTE망을 혼용하는 불안정한 5G 모드에 머물러 있었죠. SA 모드, 스탠드얼론 모드의 전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애플워치 신제품 하나 때문에 버라이즌과 AT&T가 막대한 돈을 들여 5G SA 네트워크를 서둘러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시는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애플이 신기술을 적용했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기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국가 기관 산업인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 전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백의 본질, 시장을 창조하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힘이죠. 애플은 시계를 판 게 아닙니다. 미래를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애플은 단순히 손목시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애플워치의 5G 스탠드얼론 전용 기술인 레드캡을 합지한 것은 거대한 미래를 향한 호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저전력 초저지연, 그리고 생태계 강제 진화. 레드캡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숙제죠.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5G의 핵심인 초저지연성을 기대하고 앞으로 헬스케어라든가 원격 진료라든가 증강현실, 글래스와 같은 연동으로 무한한 서비스 확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은 자사 제품에 필요한 기술 환경을
통신사들이 알아서 구축하도록 만들었죠. 이제 통신사들은 5G 스탠드얼론망을 서둘러 깔아야 하고 다른 IoT 기기 제조사들 역시 레드케이블 지원하는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환경이 구성될 겁니다. 애플이 표준을 만들고 시장의 규칙을 정한 거죠. 결국 애플은 시계 하나를 통해 4세대 IT 화물 인터넷 통신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깔도록 만들고 있고 그 인프라 위에서 가장 먼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백의 본질은 뭘까요?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집합체가 바로 나스닥백이죠.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나스닥백 전체를 바라봅시다. 나스닥백 지수는 바로 이런 애플과 같은 기업 100개, 금융주를 제외한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래픽 카드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나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 AI 개발 생태계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있다. 모든 AI 기업은 엔비디아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애저라든가 생성형 AI를 통해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장 자체를 창조했고 지금도 그 시장이 절대 강자다. 구글, 검색과 광고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있고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각자의 분야에서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규칙을 만들고 있고 전후방 산업의 모든 기업들을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TQ 홈차트 가져볼게요. 가져왔는데요. 이 정고점을 TQ가요. 정고점만 해도 ABC 어디까지 빠질까 불안했는데 이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것을. 항상 말씀드렸죠. 이전 음봉을 이 가자봉 양봉이 나타나면 저점에서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온 거다. 라는 사실. 그런데요. 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봉으로 정고점을 돌파했으니 새로운 시세를 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요. 항상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고 가겠죠. 근데 조정받는 그 위치가 여기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갈 텐데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되면 그때는 결국은 여기 20주선을 지지하고 가는지 봐야 되고요. 아니면 차기 상황은 이 갭까지도 내려와서 메꾸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지금 뭐 익절의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익절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자가 투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10% 가용자산만 딱 투자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비중 조절을 못해서 한 여기에 왔는데 한 40% 됐다고 하면 다시 10%로 줄일 겁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주가는 항상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세배 레버리지는 특히 폭락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폭락한다고 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를 잡으려면 자신의 가용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비중 조절은 어, 필수죠, 필수. RSI 봤을 때는 지금 새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조금 애플과 같죠? 지금 과열 구간에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경기를 타는 평범한 기업이 아니죠. 새로운 산업 먹거리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혁신 그 자체의 기업이 바로 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고 이 기업들이 속해 있는 게 나스닥백 지수고 그리고 나스닥백 지수를 최대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TQ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는 우상향에 베팅하는 것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TQ하고요 나스닥 100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들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리겠다는 의미고, 물론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쟁, 이 침체,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T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그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약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율 조정 필요하다.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뻥 투자는 절대 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혁신의 총량은요 단기적인 노이즈를 압도하며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통신망을 바꿔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여는 한 이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스닥과 티켓 투자의 핵심은 인내심과 믿음이라고 전 봅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오늘 살펴본 애플워치 사례처럼 시장을 창조하고 생태계를 지배한 나스닥 기업들의 본질적인 힘에 대해 깊은 이해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는 인류의 진보, 혁신,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